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른 남자 차고담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 중반에 살 수 있는 가성비 SUV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좀 뻔하지 않은 차를 선정해보려고 노력했으니 마음에 안 드는 차량이 있다면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GM의 이코녹스입니다. 이코녹스는 쉐보레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만든 SUV로 국내에는 3세대 모델이 2018년에 정식 출시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컴팩트 SUV지만 캡티바와 비슷한 크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형 SUV로 팔렸습니다. 다만 산타페보다 크기는 작은데 가격은 비슷하고 상품성이 부족해서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차 판매량이 적었고 중고차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모델이지만 차 상품성 대비 감가가 많이 지정되어 이 연식의 현대기아의 SUV와 비교했을 때 뛰어난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국내에서는 1.6L 디젤 터보 엔진과 우리에게 보령 미션으로 잘 알려진 GM의 하이드라매틱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된 단일 트림으로 출시했습니다. 엔진은 트랙스나 올란도 디젤과 동일한 GM의 1.6L 에코텍 디젤 엔진으로 최고 출력은 136마력, 최대 토크는 32.6kgm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유로6를 만족하기 위해 SCR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정숙성과 연비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차 크기에 비해서 배기량이 너무 작아 무거운 차체를 끌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속력이 부족하여 급가속 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고속도로에서 추월 가속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변속기는 젠3에 해당하는 6단 자동 변속기 하이드라매틱 T45 모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젠3로 넘으면서 내구성 문제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차량에서 변속 충격과 기어 변속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남아있어 주행 중 특정 속도에서 변속이 지연되거나 꿀렁거림이 느껴지지 않는지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코녹스는 GM차답게 튼튼한 차체와 높은 주행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IIHS의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만큼 강성이 뛰어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다양한 능동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차는 한국에서 생산했던 것이 아니라 GM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 후 한국으로 수입되어 오다 보니 엄연히 따지면 수입차입니다. 비싼 수리비를 가지고 있고 국내 판매량이 많지 않아 일부 부품, 특히 외장 부품 및 특정 전자부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시 부품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코녹스는 1000만원 중반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감가가 많이 지정되어 가성비 SUV로 고려해볼 만한 모델이 있지만 가속력 부족과 수리비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이코녹스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3세대 소렌토 올류 소렌토입니다. 이코녹스의 수리비가 부담스럽다면 연식은 좀 포기해야 되지만은 크기 넓고 장고장 없고 또 수리비까지 합리적인 국밥 같은 소렌토가 있습니다. 1000만원 중반대 예산이라면은 소렌토보다 조금 더 큰 맥스 크루즈라는 대안이 있지만 맥스 크루즈가 YF 소나타 기반으로 만든 좀 더 구식 차체를 활용했다면은 올류 소렌토는 LF 소나타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미국 IIHS 충돌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주행 성향은 산타페 대비 부드러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산타페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라면 소렌토는 안락하고 패밀리카에 최적화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일장일단이 있지만 맥스 크루즈도 이 가격대에는 훌륭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올류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인데 산타페 DM보다 전장이 80mm, 전폭이 10mm가 더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 이 급에서는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대비 휠 베이스가 80mm가 늘어나면서 2열 레그룸이 상당히 넓어졌고 트렁크 공간도 여유로워 웬만한 디럭스 유모차나 유아 전동차 등이 분해 없이 적재 가능할 정도이고 2열의 카시트 종류를 잘 선택하면 3개까지 나란히 장착할 수 있어 다둥이 가정에서도 카니발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진과 미션은 내구성에 큰 이슈가 없었던 2.0과 2.2 디젤 R엔진 그리고 6단 자동 변속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쉽게 올류 소렌토에서는 가솔린 모델은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가솔린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소렌토에서 가솔린 터보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렌토 구매 시 꼭 확인해야 할 몇몇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바가루 이슈입니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송풍구에서 수산화 알루미늄 가루, 일명 에바가루가 날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소렌토에서 크게 부각되었지만 소렌토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고 이 당시 현대기아 공통적인 문제로 에바포레이터 코팅이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고차 구매 전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보고 흰색 가루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 당시 현대기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바로 전자식 스티어링 휠인 MDPS 문제입니다. 커플링 마모로 인해서 핸들에 유격이 발생하는 문제와 핸들이 중앙으로 복귀할 때 부드럽게 돌아오지 않고 특정 구간에서 걸리는 듯한 느낌이 있는 자석 현상이 있습니다. 또 10년 가까이 된 차량이 많아 하체 부식 또는 부싱의 노화 정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의 옵션은 많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 능동 안전 옵션 혹은 주행 보조 옵션이 적용된 차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의 옵션은 오히려 이코녹스가 더 많습니다. 세 번째 차량은 쌍용의 코란도 이모션입니다. 원래는 QM6를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르노차 소개했다가 보르노라고 악플
어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다른 가성비 차량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2년 만에 50% 이상 감가된 미친 가성비 차량으로 22년씩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매물의 경우 60% 가까이 감가된 1000만원 후반대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쌍용차 이제는 KGM이죠. 여튼 입에 잘 안 붙지만 구스당용 현 KGM에서 만든 코란도 이모션은 쌍용에서 처음 출시한 전기 SUV로 고장력 강판을 70% 이상 사용한 코란도의 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의 환산 출력은 188마력 36.7kgm로 내연기관 가솔린 2점 터보 정도 되지만 전기차 특유의 초반 토크가 더해져 시원시원한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대부분 BYD의 저렴한 LFP 배터리를 사용했지만 코란도 이모션까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61kW급 배터리가 들어가 완충 시 국내 기준 최대 주행거리는 307km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사용에서는 계절과 주행 환경에 따라서 30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12월부터 코란도 이모션은 코란도 EV로 이름을 바꾸고 배터리가 BYD의 73kW급 LFP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주행거리는 404km로 20% 넘게 증가했지만 아무래도 중국 배터리라는 게 약간은 찜찜합니다. 코란도 이모션은 쌍용에서 전기차 시장에 발을 들이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는데 경량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 최초로 알루미늄 후드를 사용했고 실내 레이아웃은 코란도와 비슷하나 전자식 변속 레버와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고 2.5단계의 반자율 시스템은 물론 쌍용차의 모빌리티 시스템인 인포콘 등 당시로는 쌍용의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의 최고 장점은 시원시원한 출력 외에 다른 장점은 유지비인데 할인카드를 잘 사용하고 집이나 회사의 완속 충전소를 잘 이용한다면 동급 내연기관 대비 거의 반의 반 수준으로 유지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란도 이모션은 판매량이 많지 않아 중고차 시장에서 보기 힘든 차량이지만 신차급 가성비 좋은 SUV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볼 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다만 감가가 그냥 된 것은 아닌데 100kW급 충전을 지원하여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해야 할 때 최소 30분 이상은 충전해야 돼서 시간에 쫓길 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 주행거리도 300km대 초반이라서 400km대인 경쟁차종이라 할 수 있는 아이오닉이나 EV6 대비 주행거리가 부족합니다. 또 쌍용에서 처음 만든 전기차이다 보니 현대기아 대비 소음 유입 문제 등 실내 상품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단단한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승차감 손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감가가 용서해주는 코란도 이모션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 때 발품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랩앱 다운받고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 시 050 안심보도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어 추가 카드 캐시백뿐만 아니라 신차 구매 시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는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팀앱에서 내 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수입차 할인 추이를 그래프로 제공합니다. 아참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마지막은 1세대 볼보 SC60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라고 볼보 중고차를 추천한다고 장난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000만원대 SUV는 산타페 DM과 소렌토 UM이 가장 무난하고 연식이 너무 오래된 차가 싫다면 QM6나 이코녹스 같은 차도 괜찮은 선택지입니다. 르노와 쉐보레의 정비비가 부담스럽다면 한 체급 낮춰서 QL 스포티지나 TL 투싼도 좋은 방안입니다. 그리고 연비 좋은 차를 찾고 있다면 1세대 리로 이 정도 아닐까요? 이 가격대의 수입차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이런 차가 있다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중반대이면 15년식 전후에 XC60을 살 수 있습니다. XC60은 차 크기가 4.6m로 QM6 정도의 조금 아담한 중형 혹은 좀 큰 준중형 SUV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보에서 만든 차답게 이 차가 2008년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고 저속에서 긴급 제동을 할 수 있는 시티 세이프티 기능이 탑재될 정도로 비록 볼보가 포드 산하에 있을 때 만들어졌지만 어떤 회사처럼 안전 옵션도 돈 주고 팔지 않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볼보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만 포드 산하에 있을 때 개발한 자동차이다 보니 실내를 보다 보면 뭔가 모르게 미국 특유의 투박한 감성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품은 포드의 것을 많이 사용했는데 포드 몬데오 그리고 랜드로버의 이보크와 같은 차체 그리고 엔진을 공유합니다. XC60에 적용된 엔진과 차체는 볼보, 포드, 랜드로버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차에 적용되어 있어 의외로 정비 경험이 있는 정비소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젤과 가솔린이 수입되었는데 디젤 수입차 전성기에 수입되다 보니 대부분의 중고 매물은 디젤입니다. D3, D4, D5 같이 D로 시작하는
시작하는 차량은 디젤, T5와 T6 같이 T로 시작하는 이름은 가솔린입니다. D3와 D4는 같은 2000cc 디젤 엔진이지만 세팅 차이로 출력의 차이를 뒀고 D5는 2400cc 디젤 엔진입니다. 미션은 IC 미션이 들어가는데 초경에는 6단이 들어가고 2014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8단 변속기로 변경되었습니다. 6단에서 종종 변속 충격 문제가 발생한다는 후기가 있어 8단이 적용된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볼보의 정비비가 생각보다 비싸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지만 그러다 보니 SUV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감가를 두드려 맞았습니다. 마지막 차량은 안전한 볼보 XC60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